안녕하세요. 아발란치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난 투자 이야기 두 번째 탄을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종목은 서산이라는 회사고 오늘의 주제는 액면 분할입니다. 즉 너무 거래량이 적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도 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별게 아닐 수 있다. 그게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매우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슈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슈를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얻는 것이 이게 가치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행위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동료들이나 혹은 미래의 나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투자를 접할 때 좀 부담을 적게 투자라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것을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볼란대가 있는데 그 볼란대라는 친구는 애가 진짜 괜찮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애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알고 보니까 돈도 잘 벌고 혹은 성격도 되게 좋고 근데 남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몰라준다는 말이죠. 그 친구의 진면목은 나만 알아. 근데 이 친구의 진면목을 남들이 알게 되는 순간 이 친구는 소개팅 시장에서 인기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이때 나만 아는 상황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은 아직 그 회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회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 회사의 관계자이든 동종업계에 있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나의 회사가 그 회사 근처에 있든 아니면 나의 관심사를 그 회사가 만들든 해서 그 회사를 좀 분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더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가치주에 대해서 알아본 김에 이것저것 다른 것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닥다리 같기는 한데 최근에는 주로 이 성장주들이 굉장히 이슈다 보니까 성장주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지금 당장은 별게 없어요. 당장 비전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혹은 심지어 아직까지 내내 공부만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좀 믿는데 뭔가 이 친구의 잠재력을 믿는데 언젠가 정말 큰 일을 할 친구야. 대기만성이든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든 정말 언젠간 큰 일을 할 친구야.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좀 믿고 이 친구랑 계속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친구의 미래를 믿고 언젠가 굉장히 밝아질 미래를 믿고 이런 게 바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유행했던 바이오니 무슨 테크 하는 회사들이 다 이런 성장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모모모 바이오, 모모모모 제약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샀던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그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그때 이 친구가 정말 대박을 칠 거다. 이 회사가 그때 정말 대박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주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자산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주는 뭐냐면 이 친구가 별로 사람 자체의 비전은 없어요.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되게 안주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못 벌어. 근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왜냐면은 아빠랑 할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일을 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 저거 해가지고 돈 버나 싶은데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해서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때 부자들은 돈 벌면 뭐 했나요? 그때 부자들은 돈 벌면 땅 샀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따분한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밀가루, 섬유, 신발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그런 회사들입니다. 회사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뭐뭐, 서울 뭐뭐, 아니면 대한 뭐뭐, 심지어는 경성 뭐뭐.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그런 자산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 이야기인 가치 투자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서사는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주였어요. 가치주였다는 표현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2011년에 이 회사를 발견했을 때는 아니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아무도 이걸 모른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흙 속의 진주처럼 아예 감춰져 있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그래요. 서산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회사가 뭐 하겠다라는 게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뭐 서산제약, 서산바이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서산이야. 근데 이 회사는 충남 서산에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전라도 광주 구석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흉관이라고 아시죠? 엄청나게 커다란 그 콘크리트 동굴처럼 커다란 그 콘크리트 관, 시멘트 관, 그리고 전봇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말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콘크리트 시멘트 회사의 특징은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고요. 뭐 돌 뿌개는 소리가 막 빠강빠강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분진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더러운 일을 하거나 좀 뭔가 깔끔하지 않다, 뭐 폐기물 같은 걸 다룬다, 이런 회사라면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도 적고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가 이미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전봇대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산은 생각보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따라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을 번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당시에 친구들한테 그때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뭐 일하는 부사관들, 장교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뭐 정말 알아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근데 이거 너무 거래량이 없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는 거는 물린다. 이거 샀다가는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회사를 사서 3주 만에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 회사의 현재 거래량이 어떻다는 것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터지게 돼요. 거래량은 반드시 터집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량이 터져서 잘 된 경우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투자했던 회사만 해도 뭐 동서, 커피 믹스 만드는 동서, 그다음에 한국가구, 서산 등등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거래량이 터질까요? 혹은 어떻게 이 거래량이 터질까요? 언제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언제를 생각하려면 한번 오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만의 스토리를 잠깐 써봤는데 서산의 모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오너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긴 하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뭘 가장 걱정할까요? 우리가 어떤 재벌의 마인드를 한번 가져본다면 일반적인 부자라 하더라도 혹은 부동산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이슈는 상속과 세금이에요.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를 많이 내고 싶겠어요? 적게 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적게 내고 싶겠죠. 그러면 상속세의 근본이 되는 이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 때문에 좀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오르는 게 좋을 오너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배력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서산의 회장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한테 주식을 꽤 많이 물려준 상태였어요. 당시에 저도 20대, 손자도 20대. 그럼 손자 입장에서 이 먼지 폴폴 날리는 이 콘크리트 부시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내 재산을 수백억을 그냥 가만히 담고 있고 싶겠냐? 저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산은 반드시 액면 분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이제 액면 분할 혹은 액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주식이 한 주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래를 못한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유이든지 아니면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주식을 1,000원에 10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1,000원짜리 10장 거슬러 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액면 분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다 성장 과정 중에 이 액면 분할을 거쳤어요. 2018년에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었죠.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높아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사기가 어려우니까. 몇백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턱 사기는 어렵지만 뭐 5만 원짜리를 한 10주, 50만 원어치 사기는 쉽잖아요. 네, 이래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한 당시 서산 주주들은
이 서산이 액면 분할을 할 거다. 액면 분할을 할 만한 너무나 많은 유인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정말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네, 지금 여기 뉴스 뜨시죠? 네, 저의 편집 능력이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산은 상한가를 칩니다. 저는 다 팔았어요, 상한가에.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한 번 상한가 치고 팔았다고 내가 이 가치주인 서산을 완전히 떠날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이슈가 해소되고 나서는 뭐 잠깐 시장을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 어떤 기회가 왔냐면 같은 해, 그러니까 2016년 11월 9일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적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렸어요. 괜찮은 회사들도 많이 흔들렸고 서산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그래서 다시 서산을 좀 주워 담았죠. 사실 주워 담은 데는 서산이 진짜로 액면 분할을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아주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더라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개념을 잘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행동 갈피를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도 이게 뭐지?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이 만약에 정말로 액면 분할을 해서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그때 다시 상당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산은 1월 19일에 상장했고요. 첫날 17%가 올랐습니다. 둘째 날 상한가 갔고요. 세 번째 거래일인 1월 23일에 뭐 한 26% 정도까지 갔다가 14%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날에 한 20%에서 24% 사이에 저희 주식들을 전량 매도했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점심시간 직후였는데 사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때는 점심도 걸러가면서 이렇게 주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차트 투자자들이 하는 행위는 잘 하지 않지만 이미 상한가를 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여러 개미 투자자들이 막 꼬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미 어떤 이성적인 영역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차트 투자자들의 행태를 따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주 가끔은 아주 확실한 모멘텀이 있을 때 따라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자료를 보니까 저의 매도 단가는 9,680원이었네요. 9,680원. 19만 원에 사서 한 47만 원 정도에 팔기까지 딱 2달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진짜 사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는 아무도 말을 안 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따라 샀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도 내내 친구들한테 괜찮은 게 있을 때 이거 사라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옛날 카톡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박을 치면 꼭 이런저런 카톡이 뭐 카톡창에 불이 나요.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10,000원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종목 선정만 해주지 매수도 타이밍까지는 말을 못 해준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 말은 해줘요. 네. 그리고 또 몇 분 있다가 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네요. 야, 서산 이거 지켜보면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니? 자, 뭐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아예 돈을 갖다 맡겼는데 한 50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을 이 서산이랑 제이테크노스로 한 2달 반 정도에 1,600만 원 정도로 만들어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맙다고 한 50만 원 정도 양복 한 벌 사라고 주더라고요. 전 되게 고마웠어요. 뭐 단순히 그 50만 원짜리 양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러한 경험 결과 생각보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이것저것 월급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 활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제가 좀 불려줬으니까 이제 4,600이 됐겠죠? 그리고서 월급을 계속 잘 모으고 계속 잘 투자를 해서 19년 초에 또 만나서 너 요즘 얼마나 모았냐? 라고 했을 때 1억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회사 동료 후배들 그리고 미래의 나의 아이들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이런 어떤 투자의 큰 재미 같은 거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테마는 테마입니다. 액면 분할 이슈로 이렇게 올랐으면 다시 떨어지기도 해야죠. 그래서 서산이 어떻게 됐냐? 제가 1월 23일에 서산을 다 팔고 나서 24일, 25일, 26일, 31일 쭉쭉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차이가 누군가는 미리 사고 누군가는 10월 23일에 사는 이 차이가 먼저 생각해보고 주식을 매수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다 사니까 따라 사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은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텐데요. 네, 오늘은 액면 분할 이슈, 액면 분할과 거래량의 관계, 거래량이 낮아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